부등식의 활용이 있죠. 뭐 소금물 이런 건 사실 여러분들 학교 가면 한 페이지밖에 안 나옵니다. 이 책이 너무 자세하게 나온 거고 그냥 연립부등식 잘 푸시면 되고 그리고 양수로 나눴을 때 음수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 좀 유의해 주시면 되고 이제는 조금 차원이 높은 부등식으로 넘어갈게. 첫 번째는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을 볼 텐데 우리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절대값 x는 두 개로 나오지 x로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 x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0 이상이면 원래 숫자 그대로 나오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원래 숫자의 부호 반대로 나오는 거죠. 여기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음수는 아니죠.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는 양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원래 절대값 x의 정의가 뭔지 아시는 분? 절대값 x의 정의가 뭘까요? 그거 지금 설명해 주신 건 성질에 가까운 부분이고 정의는 용어의 약속인데 절대값 x가 원래 애초에 이렇게 정의됐어.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굳이 뭐 메모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수직선이면 이렇게 두 가지 방향밖에 없죠. 음수, 양수. 여기 어딘가 x, 좌표가 x인데 점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절대값 x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케이. x가 음의 방향에 있더라도 이게 거리야. 실제 제가 확인을 해보면 눈만 정상이면 되는데 0부터 3까지 거리가 얼마? 3이지. 마이너스 4까지 거리는 4. 그 4라는 게 절대값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니? 자,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갈 텐데 제가 한 번은 정의로 설명을 드릴 거고 결론은 암기해 주셔야 돼. 결론은 자, 첫 번째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이걸 풀어볼게. 이걸 풀어볼 텐데 그럼 제가 방금 정의를 말씀드렸죠. 절대값 x는 원점으로부터 거리입니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작게 나오는 점들은 어디 있을 거냐면 이런 점들 다 되죠. 여기 있는 어느 점을 데려와도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가 안 되겠지. 맞아? 여기까지 문제 없어? 2가 안 됩니다. 그럼 결론은 얘는 빠르게 풀어내면 이때 x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 2보다 왼쪽이면 되겠지.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이고 2보다 왼쪽이면 아무거나 잡더라도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일반화해 보면 부등호가 이쪽으로 열려 있으면 사이범위라고 기억하시면 돼. 그냥 이 부등호를 시호처럼 생각하시고 기억하기 쉽죠? 자, 근데 이렇게 돼 있다. 이건 말이 될까?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이 경우는 해가 없다라고 하시면 되지. 오케이. 해는 없다라는 거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절대값 x가 2보다 크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크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2가 있고 2가 있으면 x는 이쪽에 찍혀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 찍혀 있으면 다 원점부터 거리가 2보다 멀고 이쪽에 찍혀 있어도 되지. 맞아요? 그럼 이걸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거나 2보다 오른쪽이면 되지. 이건 이제 바깥쪽 범위가 되겠지. 2를 기준으로 해서. 맞니? 그거를 일반화해서 표현해낸 게 이거예요. a가 양수일 때 A 쪽으로 부등호가 열려 있으면 사이범위인데 얘부터 이거 마이너스 한 거 이거잖아. 맞죠?
이게 빨리 되시면 됩니다. 자, 절대값 x가 4보다 작다. 사이 범위네. 그럼 마이너스 4부터 4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얘기는 마지막에 x를 기준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야. 절대값 x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아까 해가 없는 이유 말씀드렸죠. a가 음수면 음수보다 절대값 x가 작을 수가 없지. 근데 이런 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어떤 실수 x를 데려와도 절대값 씌워주면 마이너스 2보다 크지. 마이너스 2는 음수니까. 얘는 해가 모든 실수 되겠지. 여기까지 문제 없니? 자, 이제 빨리. 이건 해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부터 5. 자, 이거는 바깥쪽 범위 큰 놈보다 크거나 작은 놈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겠지. 정의는 어디까지나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는 저렇게 풀어내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지금은 아주 굉장히 간단한 형태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여기는 이제 복합적인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합적인 형태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은 다음 순서로 푼다. 일단 x의 범위를 나눈다.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절대값 기호 안이 0이 되는 x값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양수, 음수가 나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두 개로 분리를 하셔야 돼요. 3 이상이면 이거 양수죠. x가 3 미만이면 음수지. 그럼 3 이상이면 이거 그냥 나올 테고 x-3으로 3 미만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오겠지. 부호 반대로 나와야 되니까. 이게 범위를 구분해 달라는 얘기고 두 번째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면 되고 그냥 계산이죠. 이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1, 2에서 구한 해가 모두 주어진 부등식의 해다.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어렵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구하셔야 돼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이거는 제가 이게 문장으로 나와 있으면 너무 헷갈리니까 직접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일단 일반적인 형태랑 특별한 형태. 자, 1번부터 한번 볼게. 얘는 지금 통째로 절대값 씌워져 있죠. 절대값 어쩌구가 1 미만이 나오면 된대. 그럼 이놈이 사이 범위겠지. 1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어디랑 어디 사이?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 맞죠? 다만 절대값 아니 x가 아니라 x-3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부등식의 기본적인 성질 세 변에 똑같이 3을 더하면 가운데 x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1번의 답이 되겠고 자 2번 얘는 사이 범위니 바깥쪽 범위니 바깥쪽이지. 바깥쪽입니다. 이 숫자가 여기 뭐가 써있든 간에 통째로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이 숫자가 5 이상이려면 여기 써있는 애가 아싸리 5 이상이 써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 이하가 써있으면 되죠. 이것도 해고 이것도 해지. 이해됩니까? 한 번만 생각해보면 되잖아. 여기 6 같은 애 써있어도 되고 마이너스 6 같은 애 써있어도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애가 5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5 이하면 되죠. 둘 다 해지. 바깥쪽 범위잖아. 됐어? 너무 쉬운 걸 내가 길게 하고 있나? 이렇게 걱정된다. 홈워크를 하다가 니네 낙오하는 거 아니니? 집에 가고 싶어요 막 하면서. 근데 이것도 좀 궁금하네. 이 중에 나는 고등학교 가면 학종으로 대학 가겠다. 생기부 위주, 교과, 정시, 알바노
모르겠지 아직. 가보면 알겠는데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적극적인 학생, 그러니까 뭐 대인 관계가 됐든 이런 분들은 보통 학종으로 많이 가고 그냥 혼자 내성적으로 그냥 뭐 문제집 풀고 이런 학생들은 교과로 많이 가고 뭐 남자는 정시지 뭐 정시 파이썬이 하는 애들은 보통 재수하고 세 명에 한 명 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여러분들은 논술이나 이런 걸로 대학 뚫기는 좀 힘든 시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일산, 평촌, 목동 오래 여러 군데 있어봤지만 이 지역은 제가 볼 때 학종이 탑이야. 학종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서울 지역이면 뭐 정시나 수능 위주로 가는 게 좋겠지. 여기서부터는 좀 달라. 이거 달라. 자, 지금 1, 2번이랑 3번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1, 2번은 우변에 써 있는 수가 그냥 상수죠. 숫자입니다. 우변에 써 있는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명확하지. 명확합니다. 근데 얘는 2x-3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요. 없을 때는 범위를 구분하셔야 돼. 여기를 2번 이상 배우시는 분이면 좀 손쉬울 수 있는데 저는 예비고일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느낄 때 혹은 포기할 때가 언제냐면 2차 함수 그네 위치할 때랑 이쪽 범위를 여러 개를 구분해야 될 때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거 좀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게. 자,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다 가정 꼭 배우죠. if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거. 지금 얘는 여기 써 있는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어쨌든 이 절대값 기호를 열어내야 돼. 열어내려면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오는 게 다르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첫 번째 양수 음수는 얘가 0이 될 때가 기준이야. 0이 되는 x값이 얼마? 2. 그럼 2 이상인 경우랑 2 미만인 경우로 나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서부터 잘 하셔야 돼. 1학년 때는 끼케야 범위가 3개인데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5개, 6개를 구분해야 될 때도 생겨요. 근데 정확하게 질서대로 해주셔야 돼. 자, x가 2 이상이면 이거 그냥 나오겠지. 양수잖아. 선생님 0은 그냥 양수로 포함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등호 이쪽에 빼고 이쪽에 넣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0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저 부등식이 이렇게 되죠. 자, 빨리 풀어볼게. 이거 넘기면 x, 넘기면 1.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데 마지막이 잘 봐. 2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1 이상이라는 해가 나왔어요. 동시에 만족해야겠지? 2 이상일 때 이 부등식이잖아. 2 이상일 때 이걸 만족하면 되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는 결국 1 이상이 아니라 2 이상입니다. 이해되죠? 이런 가정을 했으니까 동시에 만족해야지. 맞죠? 자, 얘는 2보다 작대. 2보다 작으면 이거 부호 반대로 나와야 되죠. 자, 이거 1로 넘기면 3x. 그럼 부등호 이쪽으로 꺾고 이거 1로 넘기면 5.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이쪽에서는 해가 뭐가 나옵니까? 이쪽에서는 해가 이렇게 나오죠. 2보다 작으면서 3분의 5 이상이면 되지.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게 해지. 맞아.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또 헷갈린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 범위에서는 이게 해고 이 범위에서는 이게 해입니다. 둘 다 해지. 둘 다 해입니다. 둘 다 해인데 가만히 살펴보면 한 방에 묶어낼 수 있어요. 3분의 5부터 2 미만까지가 해고 다시 2 이상도 해니까 합쳐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늘 합쳐지는 건 아니에요. 늘 합쳐지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합쳐지게 지금 나와 있고. 됐어? 이 범위에서는 이게 해고
이 범위에서는 이게 해인데 잘 보면 3분의 5부터 2 다시 2 이상이니까 결국은 그냥 3분의 5 이상이 해가 되겠죠. 마지막은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네, 네. 다 구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고. 지금은 2개밖에 안 나눴잖아. 앞으로는 더 많이 나눌 거라고. 그 범위 구분, 소위 말하는 케이스 구분하는 걸 잘 하셔야 여긴 연산이 편안하고. 이거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하다 보면 나중엔 자연스러울 겁니다. 자, 이거는 연립부등식이죠.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풀어서 쓰면 절대값 2x-1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절대값 2x-1은 3 이하가 나와야 되지. 맞니? 이 두 개를 합쳐 쓴 게 이거잖아. 동시에 만족하면 되죠. 근데 이거는 항상 만족 아니야? 절대값을 씌워주면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죠. 마이너스 1은 음수니까. 그럼 얘는 항상 만족이에요. 항상 만족한다라는 얘기는 연립부등식에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얘만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죠. 얘만. 얘까지도 문제 없어. 위에는 계속 만족이니까 아래만 만족하면 돼. 그럼 아래는 요 놈이 3 이하가 나오면 되니까 이쪽으로 열려있으면 사이범위지. 마이너스 3부터 어디? 3. 뭐가?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한 방에 풀면 되죠. 얘는 범위 구분할 필요가 없지. 우변이 상수니까. 자, 그럼 다 1씩 더하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다 2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가 나오겠네. 자, 됐죠? 이제 당신들이 짜증내 하는 범위 여러 개 구분하기. 얘네 방학 때 국어 수학 많이 해야 된다. 현재 입시는 무조건 국수가 대세예요. 국어를 절대 얕보면 안 돼. 뭐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잘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는데 예비 고1 때는 예전엔 저 때는 영수 시대였지. 영수 메인이었고 요즘은 국수가 메인이고 2학년 때부터 이제 이과생 기준으로 한 과탐 이런 거 좀 파트를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메인 과목을 정한 후에 나머지 지겨울 때 사이드 과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중구난방으로 막 5개씩 하는 건 아니야. 성적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면 참 좋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학생은 거의 본 적이 없고 보통 이렇게 올라갑니다. 턱턱 막힐 때가 생기는데 이거를 뚫어서 레벨업을 하려면 게임들 해보셨지? 굉장히 많은 노가다가 필요해요. 그 레벨업을 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고 내가 수학 선생이라서가 아니라 현재 입시에선 국수가 대세니까 국어가 지겹더라도 해주시고 수학이 지겹더라도 하시오. 음대 빼고 상위권 최대 수학은 잘해야 되고. 자, 이번엔 절대값 기호가 2개 이상일 때 2개 이상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벌써 표정이 그러면 양수, 음수일 때를 나눠야 되는데 얘는 절대값 기호 아니 0이 되는 x값이 0이야. 얘는 1이죠. 그럼 당신들 머릿속에는 이렇게 범위를 구분하시면 돼. 수직선에서 이렇게 3개의 범위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절대값 기호가 3개일 때도 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마찬가지로 구분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x가 1 이상일 때 이건 제가 좀 천천히 할게. 1 이상이면 한번 생각을 해봐. 1 이상이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얘도 양수지. 둘 다 양수인 범위예요. 둘 다 양수인 범위. 둘 다 양수인 범위면 이거 그냥 나오고 그냥 나오니까 좌변 2x-1이고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근데 방금 제가 가정을 말씀을 드렸지. if x가 1 이상이면 이거 성립하면 만족이래.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돼. 1 이상이고 2 미만. 이게 1번 범위. 2번 범위는 0부터 1까지. 그리고 가끔 이걸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학에서의 그냥 매너라고 말씀을 드리면 범위를 여러 개로 구분할 때를 보면 이 문자 쪽으로 부동호가 열려 있을 때도 있고 숫자 쪽으로 열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보통 문자 쪽으로 열려 있을 때 등호를 가져가는 게 보통 매너예요. 지금 이 사이 범위인데 왜 이쪽은 빼나요? 라고 하면 이쪽은 문자 쪽으로 열려 있는데 이쪽은 숫자 쪽으로 열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정상적인 표기 방법이고 나는 싫다라고 하면 여기 빼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두 번째 범위면 0 이상이면 얘는 양수죠. 얘는 뭘까요? 음수일 때를 말하는 거지. 그죠? 그럼 앞에 건 양수니까 그냥 나오고 뒤에 건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나올 거야. 여기서 이제 실수 많이 하는데 이 부등식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1보다 3이 크다. 성립하지. 1보다 3이 큰 게 맞습니다. 숫자 써있다라고 해서 안 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1보다 3이 크니까 이 부등식은 성립이야.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범위면 자동 성립이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0 이상 1 미만이면 좌변은 1이고 우변은 3이니까 무조건 성립한다고. 성립하니까 이게 그대로 해줘. 이것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성립이니까. 아, 맞아요? 자, 세 번째가 0보다 작은 경우. 0보다 작으면 얘 음수, 얘도 음수겠지. 둘 다 음수일 때 하는 거야. 둘 다 음수면 앞에 것도 부호 반대, 뒤에 것도 부호 반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또 똑같이 0보다 작다라고 가정했으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잘 봐. 얘도 붙여낼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 세 번째에는 마이너스 1초과 0 미만. 두 번째에는 다시 0 이상 1 미만. 세 번째에는 다시 1 이상 2 미만이죠. 그럼 이건 합쳐 쓸 수 있는 거잖아. 마치 퍼즐처럼 짝짝짝 합쳐지지. 그냥 마이너스 1초과 2 미만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최종적인 답은. 오케이? 자, 이걸 대수식으로 푼다라고 하는데 대수적으로는 이렇게 풀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이해해서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일 거고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선생님 왜 이 범위는 안 나와요?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 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x랑 x-를 봤을 때 x가 무조건 크지. 얘는 x에서 1을 뺀 거 아니야. 큰 놈이 음수, 작은 놈이 양수가 되는 경우는 없겠죠. 이건 아예 나올 수가 없는 범위입니다.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절대값이 1개 있으면 범위 2개로 구분해야 되고 2개 있으면 3개로 구분해야 돼. 제가 지금 해보진 않았지만 3개 나오면 몇 개로 구분이 될까? 4개로 구분이 됩니다. 뭐 거기까지는 시험에서 잘 다루는 부분은 아니니까 여기 유형 아주 범위 구분하는 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해주시고 자, 이제 2차 부등식 186페이지. 왜? 아니야? 뭐가 많아? 지금 다음 주부터는 파워크북이 나가야 되는데 숙제가. 풀구들 있니? 제가 파워크북은 아마도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게 복소수 정도니까 그때는 조금의 설명이랑 유형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전에 곱셈 공식, 인수분해, 항등식 여기까지는 일단 셀프로 쭉 풀고 계셔야 돼. 나중에 갑자기 숙제 많이 나간다고 욕하지 말고. 자, 이제 여기서 배우는 본격적인 2차 부등식입니다. 여기 수업하면 꼭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서 3차, 4차 부등식은 배울까 안 배울까? 저 때는 배우는데 현재는 안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2차 부등식까지만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고 2차 부등식부터는 식으로서의 의미보다 그래프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선행돼야 되는 게 앞쪽에서 배웠던 2차 함수. 2차 함수. 오케이. 자, 이 부분을 참 저도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제가 어떤 2차 함수를 만약에 그렸습니다.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대. 그럼 내가 그린 모양상 A가 양수일 때일까 음수일 때일까? 양수일 때 말하는 거죠. 그럼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뿅뿅 나올 거야.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래프로 이해해달라는 얘기는 이 그림에서 얘랑 얘의 해를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제 잘 봐. 결국 이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얘기는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얘기지. 맞아? x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두 부등식 다 똑같아. 부등호 방향만 다르죠. 그럼 얘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이게 y 아니야? 맞죠? y 값은 우리가 평면 직교좌표에 그렸을 때 함수 값을 말하지. 맞아요? 그럼 이건 한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함수 값이 0보다 작게 나와야 돼? 크게 나와야 돼? 크게. 병 걸릴 뻔. 함수 값이 0보다 크게 나오는 이 명령어야. 그러니까 수학이. 이 함수 값이 0보다 크게 나오는 x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눈이 정상이면 이 그림에서 함수 값이 0보다 큰 범위가 이쪽 아니야? 이쪽이랑 이쪽이겠지. 맞습니까? 그럼 함수 값이 0보다 크게 나오는 x의 범위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면 되죠. 냅다 사이범위 뭐 이거 외우는 것보다 일단은 먼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얘는 똑같이 바라보시면 함수 값이 0보다 작게 나오는 x의 범위 구해달라는 얘기죠. 이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게 함수 값이 0보다 작게 나오는 x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함수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건 x축보다 아래 깔려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죠.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 알파부터 베타가 되겠지. 맞니? 자, 이제 여기서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한 단계만. 지금 알파랑 베타는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지.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정식에서도 했고 2차 함수 시간에도 했지만 얘가 알파일 때 x축과 만나고 베타일 때 x축과 만나면 이렇게 되겠지. 인수분해를 했을 때. 맞습니까? 그럼 결론이 나왔네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얘가 0보다 큰 범위는 알파보다 작거나 작은 놈보다 작거나 큰 놈보다 크거나 그리고 이게 0보다 작다 라고 하면 지금 살펴봤듯이 사이 범위가 나오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2차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일단 인수분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인수분해가 됐을 때는 바깥쪽 범위나 사이 범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살펴봤듯이 이차항의 개수는 양수일 때야 음수일 때야? 양수일 때야. 우리가 2차 방정식도 이런 경우는 불쾌하니까 다 양변에 마이너스 1부터 냅다 곱하지 않아요. 2차 부등식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고, 자 그럼 내가 당신들이 이해를 했나 볼게. 이건 어떤 x에 관한 2차 함수라고 합시다. 이놈의 해가 어떻게 돼? 자, 1보다 작거나 4보다 크거나.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 영어처럼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나오는 x의 범위 구하면 되잖아. 이쪽이지 이쪽. 0보다 큰 쪽이.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4보다 크면 되지. 마찬가지. 얘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때 x의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맞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현재 교육과정에서 배우진 않겠지만 나중에 배우는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풀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지고 fx가 0보다 작은 범위 구하래. 구하면 되지. 이쪽 0보다 작지 않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고. 그럼 이때는 이렇게 구해내시면 되겠죠. 그림이 주어졌을 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자, 그럼 등호는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도 들어가야겠지. 0을 포함하니까. 여기 들어가 있으면 여기도 등호 다 들어가야겠지. 네, 맞습니까? 자, 인수분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근데 해가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가 특수한 경우는 먼저 그래프를 먼저 보고 하는 게 낫겠다. 제가 유형을 무리해서 나가진 않을 테니까 참 책을 이거는 일단 보지 마.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 이게 올해랑 작년 수능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전에는 계속 중상 난이도의 4점짜리로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그림이 주어졌습니다. 얘는 fx고 이 직선은 gx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여기 혹시 중학교 때 선행했을 때 뭐 그런 건 다 배우셨을 거야. 기계적으로 인수분해하고 이쪽으로 열렸으면 사이 범위 뭐 이렇게 많이 배우셨는데 그건 당연히 결론은 기억하셔야 되고 요즘은 그래프로 많이 나오니까 잘 봐. 얘부터 봅시다. fx 2차 함수죠 지금.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나오는 x의 범위 구해달래요.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나오는 게 이쪽이랑 이쪽 아니야?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거나 등호 없으니까 이게 먼저 돼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0 이하인 범위를 구해달라는 얘기는 함수값이 0 이하로 나오는 범위 구해달라는 얘기죠.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 이하인 부분이 여기 아닙니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등호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됐어? 이제 3번, 4번이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3번은 제가 앞에서는 굳이 설명드린 게 없어요. 이건 2차 함수죠. 얘는 직선이고. 이건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거야. 똑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2차 함수의 함수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직선보다 위쪽에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 그림에서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 구해주시면 돼. 직선보다 위쪽. 직선보다 위쪽이 여기랑 여기 아니야? 근데 교점의 좌표 주어졌습니다. 여기 얼마래? 마이너스 1. 여기는 4. 그리고 여기 두공 들어갔으니까 자, 뭐지 주윤이의 저 웃음은? 너무 쉽다는 웃음인가 어렵다는 웃음? 그냥 웃었나? 집에 갈 때 돼서? 자, 이제 4번. 4번이 요 근래 수능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수능 시험에 나올 때는 여기 다항함수가 아니라 지수로 오구함수로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풀어내는 방식은 똑같아. 이번에는 두 함수값의 곱이 음수래. 자, 어떤 두 개를 곱해서 음수가 나오려면 특징이 뭐지? 둘을 곱했는데 음수? 부호가 반대면 되죠. 맞죠? 그럼 얘는 케이스가 두 가지입니다. 케이스 두 가지. 왜 두 가지냐? 첫 번째는 fx가 양수이고 gx가 음수여도 해고, 또는 fx가 음수이고 gx가 양수여도 해가 되겠죠. 맞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돼. 자, fx가 0보다 크다는 1번에서 구했네. gx가 0보다 작다. gx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직선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 말하는 거죠. 직선이 지금 gx라면 여기죠, 여기. 0보다 작다. 맞죠? 그러면 가운데 접속사를 봤을 때 이걸 만족하고 이걸 만족하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이거니까 AND잖아, AND.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됩니다. 얘는 그림이 잘 눈에 안 들어올까 봐 이거나 이게 되겠고, 얘는 이거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여기죠. 그래서 앞에서 연립부등식을 한 거고. 자, 그럼 첫 번째 해는 마이너스 2 미만이 나올 거야. 그치? 두 번째는 fx가 0보다 작다. fx가 0보다 작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맞아. 근데 gx는 0보다 커야 되는데 직선은 x축보다 위쪽이니까 요 범위죠. 이걸 x의 범위를 물어봤으니까 0보다 크면 되지. 자, 그럼 마지막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여기죠. 0초가 3 미만이지. 그리고 이걸 기계적으로 푸시면 안 되는 게 마지막 접속사는 이거여도 성립이고 이거여도 성립이니까 여기 또는이지. 5어입니다. 5어. 이것도 해고 이것도 해란 얘기죠. 둘 다 적어주셔야 돼. 또 마지막 여기까지 잘 풀고 얼탱이 없이 둘의 공통되는 범위를 찾으면 안 되고 공통되는 범위가 안 나옵니다. 애초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거 두 개 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뭐지? 마지막 유형. 자, 유형 121번까지 할 텐데 121번의 유형의 특징은 이제 인수분해 가능한 경우로 할 거예요. 가능한 경우로 할 거고 저는 121번까지만 할 거야. 122번은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늘은 못 할 것 같고. 자, 인수분해 가능하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 이상일 때 말합니다.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x축과 교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판별식이 0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게 뭔 소리냐? 이거 2차 함수라며 왼쪽이 2차 함수야. 1번만 제가 다시 천천히 해볼게. 인수분해 되죠? 1번은 개 쉽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러면 왼쪽을 y라고 봤을 때 저 2차 함수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이고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되지. 맞죠? 근데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나오는 x의 범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쪽이랑 이쪽이죠? 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걸 그리지 않고 인수분해 되고 이쪽으로 열려 있으면 그대로 바깥쪽 범위 구하시면 된다고.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크고.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좀 식이 꾸질꾸질하게 나왔죠. 2x제곱 한 번에 정리합시다. 2x인데 이 3x 넘기면 마이너스 x고 이거 2고 10이니까 마이너스 10. 자,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 됩니까? 되죠. 이렇게. 맞아? 그러면 얘도 한 번만 더 그림을 그려보면 왼쪽에 있는 얘를 y라고 했을 때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2랑 2분의 5고 아래로 볼록이에요. 근데 함수값이 0 이하인 범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맞습니까? 제가 두 번 다시 재방송했으니까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 이쪽으로 열려 있으면 그냥 4, 시호처럼 생각하시고 4의 범위다 라고 하시면 되고 반대쪽으로 열려 있으면 바깥쪽 범위 그냥 외우셔도 될 것 같아. 이제 3번 같은 걸 풀어내려면 외울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유리수범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죠. 유리수범에서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얘가 0이 되는 점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찾는다라고 하면 짝수근 공식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맞아? 그럼 얘도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 2차 함수를 그려봤을 때 x축과의 교점이 얘랑 얘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함수값이 0 이하인 범위는 이 사이 범위겠죠, 그대로. 자, 됐습니까? 자, 4번 바로 정리. 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플러스 1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며 쭈글쭈글 부등호 반대 방향 뭐 이렇게 되겠네. 얘도 너무나 안타까운데 유리수범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죠. 안 되면 또 0이 되는 점을 찾아.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9 빼기 8이니까 아우 짜증나 뭐 이렇게 나오겠네. 맞죠? 이번에는 그래프 그리지 않고 빨리 해봅시다. 이쪽으로 열려있으니까 바깥쪽 범위지. 둘 중에 작은 놈보다 작거나 작은 놈은 당연히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 1 테고 큰 놈보다 크거나. 자,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딱 121번 유형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남은 연습 문제가 한 6문제 정도라 요거밖에 없죠. 응? 숙제가 189페이지 유형 121. 응? 404번인가? 아, 그러네. 체크 404번까지. 자, 그리고 즐거운 추가 숙제. 파워크북 100번까지.
100번은 에바야? 잠깐 지금 책 있니?